네, 안녕하세요. 정진입니다. 재즈화성학 제7장 주교재 세컨더리 도미넌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넌 다이아토닉 하모니의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주교재의 내용에 따라서 세컨더리 도미넌츠 코드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거기에 이제 코드 스케일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의가 이제 12주차가 되겠는데요. 이 12주차에 진단평가 2가 또 과제로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시험 점수에 들어가는 평가 과제가 되기 때문에 이따가 또 다른 영상에서 어떤 곡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을 또 자세히 진행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 기한 내에 진단평가 2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세컨더리 도미넌츠의 어떤 왜 그런 코드가 생겼나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경우에 이제 그런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그 교재를 가지고 제가 교재의 내용 좀 읽어가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 뭐 리뷰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 이전에 그 프라이머리 도미넌트에 대해서 우린 다 배워봤고요. 그 도미넌트 코드의 그 특징은 바로 그 불안정성 때문에 그 안정된 토닉으로 향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성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성격을 토닉 코드만 가지지 않고 토닉 코드 외에 다른 다이아토닉 코드들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세컨더리 도미넌트란 원 메이저 세븐만이 가진 특권이 아니라 다른 다이아토닉 코드도 가지게 됐다. 그래서 보편적인 권리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토닉 코드 외에 6개 코드가 남아 있죠.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코드만 또 그런 보편적인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서 이제 그 마이너 하모니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전에 잠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5가지가 있었던 거죠. 네, 그 5가지는 바로 이렇게 C7, D7, E7, A7, B7이고요. 각각 어떻게 이제 저거를 분석기로 쓰는가. 제가 녹색으로 저기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예를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5, 7, of 2 네, 이런 식으로. 그러나 표기 방식은 저렇게 슬래시로 쓴다는 것.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이번 진단평가 2에서 저 표기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코드 분석을 할 때 저런 기호를 쓰시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다음 다이아토닉 코드를 어떻게 간다는 거 화살표, 그 실선 화살표까지도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 부분은 이따가 이제 주 교재에서도 제가 페이지에 어떻게 이제 쓰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을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렇게 5개 코드만 있는데 바로 C7은 4도의 5도가 되겠죠. 그래서 F 메이저 7의 5도 7, D7은 5 코드, 그러니까 도미넌트 코드죠. 프라이머리 도미넌트인 G7의 또 5, 7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지금 보시면 두 개는 뒤에 오는 코드가 그 원래 다이아토닉 코드에서 메이저 계열 코드예요. 4 메이저 7과 5, 7. 네, 요걸 좀 묶어서 생각해 주시길 바라요. 이따가 스케일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E7. E7은 바로 지금 그 6 마이너. 저기 보면 6도 마이너, 즉 A 마이너의 5,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A7은 D 마이너, 2 마이너의 5, 7이 되겠습니다. B7은 3 마이너의 5, 7. 저렇게 이제 5개만 있는데 저기 지금 빠져 있는 코드가 바로 B-7 플랫 5의 5도 7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앞에 2개는 메이저 계열 코드로 가는 코드고 뒤에 코드들은 다 마이너 코드 3가지가 있는데 거기로 가는 5, 7이라는 거. 이따가 코드 스케일 할 때 바로 저렇게 좀 분류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암기하기가 더 좋습니다. 자,
그 교재 지금 이 마이너 하모니에 대해서 짚어서 또 제가 이 한마디로 요번에 그 진단평가 2에 그 예제곡에서도 어떤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마이너 하모니 다시 한번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소위 조성 음악에서 마이너 키다 그러면은 저 에올리안 음악이 아니에요. 에올리안은 그 케이던스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부족한 그런 스케일이 되겠죠. 지금 저기 보시면 이제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과 같은 이름이죠. C 에올리안 그러면 C 내추럴 마이너가 되겠죠. 그래서 음계를 보시면 저렇게 C, D, E 플랫, F, G, A 플랫, B 플랫. 자 보시는 대로 저기 써 있는 음들을 그대로 음정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으셔야겠어요. C, D, E, F, G, A, B 그냥 그렇게 되면 이제 C 메이저 스케일, C 아이오니아의 경우에는 그냥 1, 2, 3, 4, 5, 7, 8 이렇게 되는데 눈에 확실하게 보이죠. 저기 3음, 6음, 7음이 플랫이 돼 있다. 네, 따라서 저렇게 내추럴 마이너 또는 에올리안의 저 음정을 쓰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진단평가 2는 이제 곡 그 분석에 대한 얘기라 뭐 다이아토닉, 텐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로 쓰셔야겠지만 마지막 이제 기말 진단평가 3에서는 저런 모드에 대한 또는 추가적인 어떤 스케일에 대한 음정 부분을 다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C 에올리안 즉 C 내추럴 마이너는 E 플랫 메이저와 조표가 같습니다. 그래서 E 플랫 메이저 E 플랫 메이저 스케일과 똑같은 음을 공유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내추럴 마이너 키의 이제 코드 분석 쓰는 방법을 좀 보셔야 되는데 위에 있는 그 아랍의 숫자를 그대로 라틴 숫자로 써야겠죠. 저렇게 그래서 1도 마이너스 7 2도 마이너스 7 플랫 5 플랫 3 메이저 7 저런 식으로 4도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바로 저 자리 5도 마이너스 7입니다. 5도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거죠. 따라서 저 코드에 어떤 필요한 기능이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플랫 6도 메이저 7 플랫 7도 7 그러면 C 내추럴 마이너 사실 내추럴 마이너 키 그러면은 이렇게 합당한 표현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C 마이너 키에 이제 코드 진행을 내추럴 마이너로 보면 저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그 C 에올리안 내추럴 마이너 음계를 그대로 코드 이동하고 붙여서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자, 역시나 저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C 마이너 키의 코드 중에 두 번째 코드 2도, 4도, 그 다음에 플랫 6도, 플랫 7도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 교재에서는 지금 이 7장에서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마이너 하모니에서 이제 언급되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분들은 저거 C 마이너 키에서도 특히 이 기능들이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 코드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 F-7이라는 코드가 바로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원래는 F 메이저 C키의 F 메이저는 서브 도미넌트 코드죠. 따라서 이 코드를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이 코드 톤 안에 3음이 플랫 3도에 해당하는 음이 바로 A 플랫이에요. 그래서 이 에올리안이라는 모드 또는 이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의 특징음이 바로 이 플랫 6도가 됩니다. 이후에 이 음이 장육도가 된다거나 또는 이 다른 음들이 변화가 되면서 다른 스케일이 되는데 바로 이 변화가 된다는 이 플랫 6도가 이 에올리안의 특징음이 됩니다. 이게 장육도가 되면 도리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드에서도 이 A 플랫이라는 음이 에올리안의 특징음이 되고요. 여기 마이너 키라는 상황에서도 여기 지금 4도 마이너에 바로 그 플랫 3도의 A 플랫음이 특징음이 됩니다. 그래서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다 이 말을 언제 쓸 거냐면 나중에 이제 모달 인터체인지 할 때 여기 있는 이런 코드들을 C 메이저 키에서 빌려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자리가 C 에올리안 즉 C 내추럴 마이너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진단평가 2에 제가 지정곡으로 할 곡에서도 그런 부분이 하나 나오거든요. 바로 C키 음악이고요. 거기에 4도 메이저, 4도 마이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코드는 어디서 나온 건가? 원래 C키 당연히 없는 코드죠. 그런 코드는 오히려 모달 인터체인지라는 아직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그런 컨셉을 사용한 것이고 그거에
빌려온 곳은 바로 C 마이너, 내추럴 마이너에서 빌려온 코드다. 이름은 네 번째 코드 서브 도미넌트 그러나 마이너. 그래서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모달 인터체인지 이런 식으로 뭐 긴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네 번째 여기도 A 플랫이라는 의미 들어있죠. 네, 여기도 A 플랫, 루트가 A 플랫이고요. 또 여기에 플랫 7음이 또 A 플랫이고. 네, 그래서 A 플랫이라는 의미 들어있는 코드들을 다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코드 계열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4도 마이너. 네, 여기까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따가 예제곡에서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A 마이너 키로 봤을 땐 사실 여기서 지금 보이는 이런 그 루트의 플랫 이런 부분이 약간 숨게 되겠죠. 우리가 그냥 딱 보시면 C 메이저 키의 여섯 번째 코드부터 배열하는 형태가 보이실 거예요, 그대로. 그러나 분석할 때는 이게 1도 마이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전히 여기서도 2도, 플랫 3도, 4도, 5도의 이 부족한 둘 다 5도 마이너로서 소위 아까 앞에서도 얘기한 도미넌트 기능에 의해서 이렇게 토닉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기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이 책에서도 마치 세컨더리 도미넌트처럼 2차적으로 그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세븐 코드로 바꾼다.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모닉 마이너라는 컨셉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모닉 마이너라는 부분. 자, 내추럴 마이너의 그 에올리안 아까 그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의 결여된 부분. 바로 5도 7이 없다. 전형적인 이제 케이던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케이던스인 2, 5, 1에서 5 코드는 무조건 도미넌트 7이어야 하죠. 그래서 메이저 코드에서는 그게 자연 발생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D-7, G7, C 메이저 7. 근데 마이너 키에서는 예를 들어서 D-7 플랫 5, G-7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게 C 마이너로 도미넌트 기능에 의해서 보내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5, 7의 불안정한 그 화성의 성격이 토닉 코드로 해소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원래는 아니었던 그 5도 마이너를 2차적으로 5, 7 코드로 변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네. 그러면 아까 만약에 우리 C 마이너 키에서 봤다 그럼 G 마이너 7이 G7이 되는 거고요. A 마이너 키다 그러면 A 마이너의 그 5도인 E 마이너 7이 E7이 되는 겁니다. 네, 둘 다 그 이 코드가 어쨌든 마이너 7 코드에서 도미넌트 7 코드로 바뀌면서 이 코드의 세 번째 3음이 플랫 3도에서 장 3도음으로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코드들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뀌어 있는 코드는 다 바로 이 코드의 플랫 3음에 해당했던 음이 다 상음으로 바뀌면서 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코드의 예를 보시면 이제서는 사실 우리가 C 마이너 키라고 얘기하는 게 합당해요. 왜냐하면 조성 음악이 정말 된 겁니다. 이제 2, 5, 1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 원래는 G-7이었을 때는 바로 그 3음이 플랫 3도 B 플랫이었습니다. B 플랫. 근데 G7으로 강제적으로 2차적으로 세컨더리 도미노처럼 그 하모닉 기능을 충족시켜주면서 이 코드에 있던 3음 즉 플랫 3도가 장 3도가 되면서 B라는 음이 들어가겠죠. B. 네. 따라서 이 원래 코드에 그 B 플랫이라는 음이 들어있던 코드들은 다 성격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 네. C-7 네. 바로 그 플랫 7도음이 B 플랫이었어요. 근데 그게 장실도가 되면서 마이너 메이저 7이 되고 이 코드도 5도에 해당했던 B 플랫음이 내추럴 그러니까 B가 되면서 샵 5가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메이저 7 샵 5. 그 다음에 얘는 G7 그러니까 5도 7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코드는 아예 루트가 바뀝니다. B 플랫 7이었던 코드가 루트가 B가 돼요. 그러면서 코드의 성격이 도미넌트 코드였으면 1도, 3도, 5도, 플랫 7도죠. 루트가 하나 올라갔다는 얘기는 반응 모든 코드 톤들과 간격이 좁아졌다는 얘기죠. 따라서 1, 3, 5 플랫 7이 1 플랫 3 플랫 5 더블 플랫 7이 된 겁니다. 따라서 디미니시 코드가 되는 거죠. 사실 이 디미니시 코드의 발생도 바로 이 하모닉 마이너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굉장히 밀접해요, 두 개가.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충족되는 251의 케이던스를 가질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플랫 9이라는 텐션을 왜 굳이 썼냐, 여기는 이제 없는데, 사실 이 플랫 9이라는 음도 자연 발생적인 음인데, 여기서 지금 D-7 플랫 5라는 원래 가지고 있던 바로 바로 A 플랫이라는 음이 되겠죠. A 플랫, 플랫 5 음이. 네, G7의 플랫 9도 A 플랫. 그래서 이 바로 이 플랫 5와 플랫 9이 이 두 코드를 딱 이렇게 합치게 해주는, 한마디로 마치 우리가 그 스테이플러라고 하죠. 이렇게 문서를 딱 찝는 그런 것처럼 딱 찝어지는 효과를 해주는 그런 음이 되고요. A 플랫 음이. 그 음이 1도 마이너 C-7의 그 5도인 G라는 음으로 향하게 되는, A 플랫 G 이렇게 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얘기는 바로 이 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 9이라는 텐션이 어려운 텐션은 절대 아니다. 자연 발생적인 음이고,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스케일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답니다. 그냥 G7이었으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믹스올 리디안이라는 스케일을 쓰면 되는 것인데, 마이너 키에서는 해당하는 음들이, 자연 발생적인 이런 음들이 그런 스케일의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뒤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마이너 7 조성 음악의 케이던스가 완성됐으며, 이때 G7 플랫 9 코드의 스케일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여기가 G-7이었을 때 그 코드는 마이너 키에서는 5도였지만 E 플랫 키, 그러니까 원래 나란한 조인 E 플랫 메이저 키에서는 3도 마이너였던 거죠. 다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코드 스케일, 지금 모드는 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메이저 키에서 공부를 다 했어요. C 메이저, 뭐 C 아이오니안, D 도리안,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나란한 조인 마이너 키로 가도 그 성격은 그대로 그 사용됩니다. 따라서 A 마이너 키건 뭐 C 마이너 키건 그 1도 마이너의 모드는 바로 여섯 번째 모드였던 에올리안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에올리안, 로크리안, 아이오니안 이런 식으로 배열되는 상황에 다섯 번째 코드가 만약에 G 마이너였다면, 내추럴 마이너에, 그때 원래 스케일은 G 프리지안이에요. G 프리지안. 네, G 프리지안의 음계는 이렇게 됩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음정을 따져보지 않으시더라도 앞에서 얘기했던 C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을 G부터 쓴 거예요. 그냥 C, D, E 플랫, F, G, A 플랫, B 플랫을 G부터 쓰면 이렇게 프리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정을 따져보신다면 1, 뭐 플랫 9, 그 다음에 플랫 3도, 그 다음에 11, 5, 플랫 6, 플랫 7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네, 프리지안의 바로 그 음정이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세 번째가 바뀌는 거예요. 바로 G, 여기 B 내추럴이 되면서 G 믹솔리디안 계열로 되는데, 요 플랫 9이라는 음과 여기 있는 플랫 6에 해당하는 음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변화 보시면 G 프리지안과 딱 한 음만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G 믹솔리디안 1, 3, 5 플랫 7에 플랫 9과 플랫 13이라는 텐션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다이아토닉한 음들을 그대로 배열했지만 바뀌는 음 하나만 존재하고 나머지 다 다이아토닉한 음이지만, 실제 얘의 기원은 하모닉 마이너에서 기원하는 거죠. 따라서 C 하모닉 마이너에서 그대로 음들을 가져왔더니 G부터 읽으면 이런 좀 이름이 약간 복잡해지는 스케일이 됐는데, 이 부분이 바로 나중에 여러분들 세컨드 어그먼트 스케일에서 마이너 코드로 가는 부분들, 아까 메이저 코드로 가는 뭐 C7이나 D7, 5, 7 오브 4나 5, 7 오브 5하고 다르게 마이너 코드로 가는 애들은 저런 얼터드 텐션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점. 네. 그러나 그 음들은 원래 바로 그 속해 있는 상황에 다이아토닉 하려고 하다 보니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 그걸 알아주시고요. 한번 다시 비교해 보시면, 아까 여기 C 하모닉 마이너, C 하모닉 마이너로 바뀐 그 스케일은 C 내추럴 마이너에서 7음만 바뀐 게 되겠죠. 장칠도가 됐죠. 네, 이 배열이나 이 배열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G, A 플랫, B 이렇게 갔으면 이름이, 우리는 항상 스케일의 그 루트부터 스케일을 얘기하는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G 믹솔리디안 플랫 9 13하고 배열하고, 똑같은 음이 C부터 배열되면 C 하모닉 마이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헷갈리지 않으시다면 다행이고요. 헷갈리시다면 우리가 모드 할 때도 C 아이오니안과 D 도리안의 음계는 똑같죠. 도레미파솔라시도냐, 레미파솔라시도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달라진 것뿐이죠. C 아이오니안, D 도리안의 그 음계는 똑같습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음들을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C 하모닉 마이너와 C 믹솔리디안, G 믹솔리디안 플랫 램프 했을 때는 사실은 같은 조성에서 발생한 스케일이다. 단지 이름만 다르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재에서도 이 부분이 간략하게 D 메이저와 D 하모닉 마이너의 그 코드를 쭉 배려놓고 오도 7 그냥 D 메이저와 D 마이너의 그 오도 7을 일치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조성 음악이 되려면 케이던스가 필요하고 케이던스에는 5, 7이 절대적이고 그 5, 7은 마이너에서 없었던 것을 2차적으로 저렇게 만들어낸 부분이 우리가 지금 다른 하모닉 마이너에서만이 아니라 다이아토닉 그냥 메이저 음악에서도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발생에 근거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재 페이지 79 이후를 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그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어떤 그 기능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바로 이 부분이죠. 5개밖에 없는데 왜 그 하나가 없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7도 -7 플랫 5란 코드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가질 수 없다. 네, 이유는 첫 번째, 세컨더리 도미넌트라는 코드의 루트는 다이아토닉 음계여야 합니다. 이 부분을 그냥 암기해 주세요. 즉 7도 코드의 완전 오도음은 다이아토닉 음이 아니에요. 넌 다이아토닉이에요. 지금 C키의 예를 들어서 7도 -7 플랫 5, B -7 플랫 5에 오도 7이 있으려면 F#7이 돼야 되는 거죠. F#7. F#이라는 음계는 C키에 없는 음이죠. 두 번째는 저 7도 -7 플랫 5 코드 자체는 사실 트라이오드일 때는 디미니시드 코드였고요. 지금 세븐스 코드일 때도 -7 플랫 5는 즉 해프 디미니시드가 되겠죠. 따라서 나름대로 굉장히 불안정한 사운드죠. 이미 우리가 지금 다이아토닉 코드 또 세컨더리 도미넌트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결국에는 다이아토닉 코드에서 그 음이 순간적인 1도가 되고 토닉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코드는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불안정한 코드일 때 이렇게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자, 그렇다면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도 7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즉 C키의 G7 불안정한 코드죠. 이렇게 얘기하면 도미넌트 코드는 그러나 어쨌든 그 G7은 5, 7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D7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불안정한 디미니시드 계열이다. 이 부분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발생하는 5, 7의 루트가 넌 다이아토닉 음이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밑에 또 다른 내용을 얘기할 텐데 네. 먼저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문서 정리상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좀 넘어가서 이 세컨더리 도미넌스라는 코드는 다이아토닉 릴레이티드 코드라 이렇게 지금 책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 자체는 포함되는 음들이 다이아토닉 음이 아닌 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넌 다이아토닉 코드예요. 그러나 그 발생 자체는 다이아토닉 코드들의 오도이기 때문에 다이아토닉 코드를 위한 코드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다이아토닉 하려고 해야 된다. 그 코드톤 자체에서는 다이아토닉 음이 넌 다이아토닉 음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코드의 루트나 또는 코드의 스케일은 최대한 기존 다이아토닉 키에 최대한 따라가려고 한다. 이런 성질이 있다는 점. 그 점을 이 부분과 맞닿아서 생각해 주세요. 즉 7도 -7 플랫 5에 오도 7이 넌 다이아토닉 루트가 발생한다. 이렇게.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재 페이지 그 전에 이 페이지 80페이지에 쭉 그 악보를 보신다면 거기 이제 G7 해놓고 맨 위에 그 네모 해놓고 이제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딱 묶어놨어요. 맨 마지막에
F#7 안 된다 엑스표시를 해놨는데, 거기 약간 제가 지금 이 책을 봤을 때는 오타가 있습니다. 거기 임시표로 다 코드 표현했는데 거기 F#7의 루트가 그냥 F예요. 그래서 거기에 샵이 써 있어야 한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길 바래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내용에서 지금 교재에서 이런 설명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 오선지 그 밑에 57 of 2 괄호해 놓고 57 슬래시 그 부분 거기에 소문자 I, 그러니까 소문자 2가 있습니다. I 두 개 써 있는 거. 또 그 밑에는 I 3개, 소문자 3도. 그래 놓고 이제 설명을 고전 화성학에서는 이렇게 마이너 코드들을 다 소문자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추천드립니다. 이게 재즈 화성학이 주가 되는 우리가 실용음악과에서 굳이 고전 화성학 이런 것들을 자꾸 사용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처럼 더 혼란스럽게 되는 부분은 그냥 과감히 배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57/2라고 쓰면 우리가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2도는 마이너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또 6도는 당연히 마이너라는 거. 네, 이런 식으로 굳이 그 소문자로 쓰지 않아도 이미 거기에는 우리가 2라는 그 숫자 안에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라틴 숫자로 썼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굳이 소문자로 쓰시지 않기를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악보를 봤는데 분석 기호가 3도, 7 이렇게 돼 있다. 네, 바로 그거는 변했다는 얘기죠. 3도가 원래는 마이너 7이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3도가 7으로 돼 있다. 또는 3도가 뭐 메이저 7으로 돼 있다. 이건 완전히 굉장히 많이 변해 있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쓸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런 소문자들을 사용하면서 어떤 고전 화성학의 그런 방식을 따라가시지는 않길 바랍니다. 사실 고전 화성학에서는 도미넌트 7도 그냥 7도라고 불러요. 플랫 7도인데.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는 거고요. 그냥 이 부분, 네, 이 부분은 뭐 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바로 이 실선으로 홀을 그려서 이렇게 해결하는 표, 화살표, 이 부분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표 여기다가 문서에다 쓰고 싶었는데 이 파워포인트에는 그 실선 이렇게 홀을 그리면서 화살표가 되는 거를 표기하는 방법을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부분을 뭐 그림을 따오려다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되고 네, 거기에 화살표 이렇게 해서 쓰시기를 네,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 기호는 나중에 related to minor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 분석 화살표가 떨어지는 곳에는 바로 그 원래 다이아토닉 코드가 있어야 돼요. 이따가 그 예제곡에서는 안 그런 경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뛰어서 그 코드가 있는데 하나를 건너뛰어서 그 뒤에 있는 코드로 가는 경우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어쨌든 화살표 기호는 그 반드시 사용하시길 바라고, 그 화살표는 바로 다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로 뒤에 오도 위에 다이아토닉 코드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정리를 한 어떤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코드 스케일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 교재에서 지금 페이지 81 이후 81페이지 중간 이후부터 그 다음 82페이지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바로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텐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그 마이너 하모니, 그 다음에 거기서 그 5, 7, 플랫 9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제 텐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이아토닉 릴레이티드 코드다. 즉 최대한 다이아토닉 하려고 하는 그런 코드다. 그래서 코드 톤 이외의 텐션은 원래 키의 다이아토닉 노트들로 구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C키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즉 C 메이저 키의 다이아토닉 노트들은 쉽죠.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죠. 즉 그것들을 끼워 넣어서 그것들을 텐션으로 삼을 거라는 얘기죠.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들에. 그래서 그것들을 따져볼 텐데 경우에 따라 다이아토닉 코드들로 구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3장 텐션 공부할 때 모든 가능한 텐션이 존재할 수 있는 걸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하신다면 5, 7에 다양한 얼터더 텐션들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그런 가능성 때문에 몇 개 가능한 다이아토닉 노트들 이외의 것들이 추가로 개입되면서 소위 뭐 얼터드 텐션 그런 부분까지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미리 말씀드릴 부분이 이 세컨더리 도미넌트 스케일 부분에도 이 텐션이 이제 그 관여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외우기 위해서 코드별로 스케일들이 달라지는 걸 쫙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실제 음악을 하다 보면 그렇게 정리된 코드가 만약에 뭐 믹솔리드면 플랫 9, 플랫 30 이런 코드다. 그런데 거기에 9이라는 음을 쓰지 않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정해진 스케일은 이름이 플랫 9, 플랫 13에서 9이라는 음이 없는 스케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미넌트 코드를 봤을 때 원래 가능했던 텐션 9, 13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때 시험 때도 제가 도미넌트 코드 텐션을 써라 그러면 굉장히 많이 쓰였을 거예요. 플랫 9, 9, 샵 9, 그 다음에 샵 11, 플랫 13, 13 이렇게 막 쓰셨잖아요.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제가 이렇게 헷갈리게 한다기보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언급을 드리되,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 내에서 텐션을 적을 때는 일단 정해진 텐션의 그 답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 빨간색 다이아토닉 코드를 다이아토닉 노트들로 구성되는 그 음들로 발생하는 스케일들의 예를 제가 계속 나열할 겁니다. 그 부분을 그냥 일단 암기해 주시기를 강조드립니다. 자, 일단 하나의 예로 C 메이저 키의 5, 7 of 2. 그래서 제가 그건 기호가 있었다면 이렇게 화살표로 실선으로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딱 그렸을 텐데 그 표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었고. 자, 이 코드는 즉 D-7으로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럴 때 A7이라는 코드의 코어톤을 여러분들 지금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코어톤 A 1도, 3도 C샵, 5도 E, 그 다음에 플랫 7도 G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여기에 이제 텐션을 끼워 넣을 때 뭐 여러분들이 그냥 도면 7 하면 9, 13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집어넣을 음들은 원래 C키의 다이아토닉 음들을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네, 비어있는 음들 C, 레, 파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 A하고 이 B의 관계를 따져보니까 9이 맞아요. 그 다음에 A와 D의 관계를 봤더니 11이 맞고요. 자, 11은 제가 분홍색 써놨는데 당연하게도 이 코드 톤의 3도와 플랫 9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어보이드입니다. 어보이드. 근데 여기 원래로 보면 5도, 6도, 13이라는 걸 써야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5도, 플랫 13. 이거 어보이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이아토닉 코드에 준하는 코드이긴 하지만 바로 다이아토닉 릴레이티드 코드지만 넌 다이아토닉 코드예요. 따라서 이런 얼터드 텐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바로 원래 다이아토닉 음들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따라서 플랫 13으로 분석되는 이 F라는 스케일을 코어톤 그러니까 텐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7의 이 가능한 텐션은 9 플랫 13이 되겠습니다. 9 플랫 13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 이거를 여러분들이 1, 9, 3, 11, 5, 플랫 13, 플랫 7 쭉 나열하면 바로 스케일이 되겠죠. 그 코드 스케일의 이름 같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배열해보고 따져보는 이제 내용으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교재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텐션 9, 그 다음에 스케일 뭐 4, 또 텐션 13. 그래서 스케일 4 뭐 이렇게 써 있는 부분들은 그냥 사실은 도미넌트 코드의 경우에는 다 어보이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자세히 또 설명해서 어떤 내용에서 좀 어렵게 느껴진 부분을 좀 배제하고자 일단 이런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코드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C 메이저 키에 그 메이저 계열 코드 두 개를 먼저 따져볼 텐데요. 바로 C7, C 메이저 키의
1도인데 7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5, 7 over 4일 때.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4, 그래서 화살표로 4도로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코톤,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텐션을 바로 비어있는 레, 파, 라를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서로 분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C, D, 9이죠. 그 다음에 F, 11, 당연히 어보이드고요. 그 다음에 13. 자, 이 경우에는 아까와 다르게 그냥 원래 A라는 노트가 당연하게도 13이 발생한 거죠. 따라서 가능한 텐션은 9, 13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 C7이라는 코드가 메이저로 향하고 있는 이 상황이 마치 F키의 5도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F키가 실제 순간적인 1도이니까. 즉 5도 7, 원래 우리가 C키의 G7, 프라이머리 도미넌트 스케일도 바로 그냥 텐션, 다이아토 텐션 9, 13이었다는 점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따라서 발생하는 스케일의 모양은 믹솔리디안이 되겠습니다. 믹솔리디안. 네, 이거 순서대로 배열하면 1, 9, 3, 11, 5, 13, 플랫 7. 어보이드는 11. 네, 단지 지금은 어보이드는 그냥 일단은 알아놓으시는 거로만 하고요. 11은 무조건 도미넌트 코드, 도미넌트 스케일, 뭐 어떤 경우에도 11이라는 텐션은 없다는 거, 3음 때문에. 그래서 굳이 표시는 안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음계를 다시 한번 이대로 배열하면 쭉 일렬로 배열하면 C, D, E, F, G, A, B 플랫에서 딱 보이시죠? C 믹솔리디안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예제곡에서 어떤 코드를 분석하고 거기에 스케일 이름을 써라. 예를 들어서 C키인데 C7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믹솔리디안 딱 쓰고 이제 마음의 안정을 취하실 텐데 그러면 안 되고요. C 믹솔리디안 쓰셔야 되는데 C 믹솔리디안. 그냥 믹솔리디안 하면 이건 답이 사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또 다시 한번 계속 강조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루트를 쓰셔야 맞는 답이 된다는 거. 네. 자, 이 부분을 이따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4도 메이저로 향하는 5도 7, 순간적인 5도 7은 형태는 1도 7의 모양이고요. 네. 분석 기호는 5, 7, 4라고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1도 7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로 코를 그려서 해결하는 것도 쓰시길 바라고요. 그거 해당하는 스케일은 C 믹솔리디안이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메이저 계열로 가는 코드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바로 5도 7의 5도가 되겠습니다. 네, 분석 방법은 5, 7, of 5. 네, 5, 7, 슬래시 5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역시 화살표로 5도로 향하고 있어야 하고요. D7의 코드 톤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D, F 샵, A, C, 135 플랫이 되겠죠. 여기에 사이에 들어가려면 이제 미, 솔, 시를 다이아토닉 음에서 이제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11은 단구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보이드고요. 9, 13이 자연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그 C7과 마찬가지로 마치 이게 G 메이저 7은 아니지만 어쨌든 5, 7이 메이저 코드 계열로 해결되는 상황일 때 그때는 그냥 믹솔리디안 스케일을 사용하게 된다. 쭉 일렬로 배열하면 1, 9, 3, 11, 5, 13, 플랫 7 11은 어보이드고요. 그러나 이 이름은 D 믹솔리디안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5, 7, of 5라고 분석하셔야 되고 절대 2도 7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코드 스케일은 D 믹솔리디안이다. D라는 걸 꼭 빠뜨리시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는가? 네, C 메이저에서 다이아토닉 텐션을 그냥 집어넣었더니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그냥 평범한 믹솔리디안 스케일이 되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지금 메이저 계열로 가는 5, 7, 4와 5, 7, 5 이 두 코드는 지금 C키일 때는 C7, D7이에요. 이 두 코드는 다 그냥 평범한 믹솔리디안 스케일이 결과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너 계열로 가는 코드도 있습니다. 아까 그 처음에 5, 7, 2가 먼저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5, 7, 2는 이제 D-7의 5도니까 A7이 되겠습니다. 네, 코드는 아까 얘기된 대로 A, C#, E, G 사이에 B, F, B, D, F가 들어가야겠죠. 네, 그럴 때 또 따져보시면 9, 플랫 9, 그 다음에 또 9 발생해서 플랫 13, 플랫 9 발생해서 플랫 13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그걸 안 따져봤지만 이렇게 쭉 일렬로 배열하면 1, 9, 3, 11, 5, 플랫 13, 네, 플랫 7. 사뭇 다른 느낌이겠지만 어쨌든 믹솔리디안처럼 쭉 가다가 요 여섯 번째 음만 플랫 13이라는 텐션으로 분석될 수밖에 없네요. 네, 미파니까. 어보이드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는 다이아토닉, 원래 자연 발생적인 다이아토닉 코드가 아니고, 따라서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이아토닉 음들, C키의 다이아토닉 음들을 집어넣어서 발생한 이 음들은 어보이드로 보질 않습니다. 사용 가능한 텐션으로 봅니다. 딱 하나, 11만 항상 어보이드다. 이 점만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데 11만 어보이드면 일단은 세컨더리 도미넌트에서는 문제가 일단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자연 발생하는 것들을 그냥 그 숫자를 일단은 뒤에 오는 코드의 종류에 따라 좀 바뀌기 때문에 그걸 외워주시면 일단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외우라는 말을 자꾸 드리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하는 것보다 외워야만 나중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드 같은 거 특히 그렇죠. 모드도 뭐 그냥 일단은 숫자를 외워버리고 순서를 외워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게 낫지, 그냥 자꾸 이해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외워지지 않아서 자꾸 사용도 못하고 7개나 되는 게 막 혼란스럽게 되고 결국에는 아 이거 어렵다 그냥 안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쉽게 전화번호 외우듯이, 네. 요새는 전화번호 저장하지만 어쨌든 뭔가를 외우듯이 그냥 쭈루룩 외워버리시면 나중에 그것도 사용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케일 이름 A 믹솔리디안 플랫 13이라는 점. 네. 텐션 9 플랫 13이 되겠습니다. 텐션이 9 플랫 13이에요. 네. A 믹솔리디안 플랫 13. 마이너 계열로 가는 코드들은 이렇게 얼터드 텐션들이 발생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5, 7 of 6. 네. A-7의 5도는 E7이죠. 네. E7의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FAC, C 메이저에서 다이아토닉 노트들을 집어넣으면 역시나 11은 어보이드고요. FC, 둘 다 미파 시도죠. 둘 다 플랫 9 플랫 13. 네, 이게 뭐 프리지한 상황이었으면 어보이드겠죠. 오히려 11이 환영받는 의미지만 요거는 이제 바뀌었죠. 바로 A 마이너 키에서 E 마이너였다면 이제 얘는 E7이 된 거죠. 네. 자, 따라서 이 경우에 지금 플랫 9 플랫 13이 가능한 텐션이 되고요. 그 스케일의 이름은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바로 전에 D-7의 5도인 A7은 믹솔리디안 플랫 13이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A, B, 9이라는 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파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플랫 9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역시는 11은 어보이드고요. 스케일은 이렇게 1, 플랫 9, 3, 11, 5, 플랫 13, 플랫 7 이렇게 됩니다. 이름 E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이다. 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그 앞에서 제가 C 마이너 키일 경우에 그 G가 됐었죠. G 마이너가 G7이었죠. C 마이너 키에서는. 그래서 그때도 스케일 이름이 G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이었다. 네, 바로 하모닉 마이너로 향하고 있는, 네, A 마이너가 만약에 1도이고 A 마이너 키라면 하모닉 마이너 5도 7이 되는 거죠. 네, 이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 네,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 쓰셔야 한다는 점, 그냥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 하시면 안 된다는 점, 음계는 네, 이렇게 쭉 배열된다는 점. 네. 네. 여기 오류가 있었어요. 제가 문서를 작성하다 보니 빠뜨린 부분이 있었는데 보다 보니 프리제한이 보여서 네, 여기가 G샵 3음 제일 중요한 음인데 그게 빠져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네, 이렇게 돼야지 프리지안이 아니라 바로 이 이름이 바뀐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 스케일이 된다는 점. 네, 다시 한번 요점 네, 착오 없으시기 바래요. 네, 이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이고 3음은 네, G샵이어야 하는 거였죠. 네. 자, 다음 마지막 코드 네, 5, 7 of 3 네, 바로 E-7의 5도인 B7이 되겠습니다. B7의 경우는 좀 다른 게요. 지금 이 넌-다이아토닉 코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또 넌-다이아토닉이 하나 이상이 지금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톤 보시면 1, 3, 5 플랫 7에 B, D 샵, F 샵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E 마이너로 향하는 상황이니까 똑같이 코드톤들을 이제 다이아토닉 음에서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도미솔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 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플랫 9, 플랫 13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11은 어보이드가 되고요. 그럼 스케일도 역시 똑같겠죠. 바로 B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이라는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약간 제가 5도의 이제 다른 색깔을 좀 보여놨고요. 여기서 이제 다른 내용도 이 교재에서도 설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지금 넌 다이아토닉 음들이 들어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앞에 있는 코드들도 마찬가지인 부분들이 있는 게 결국에는 아까 그 그러니까 플랫 13이라는 이 텐션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코드톤 대비 플랫 9 형성되면 우리 귀에서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스케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플랫 9 플랫 13 되지만 실제 이 5음하고 플랫 13을 동시에 사용하면 분명히 귀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음이 더 중요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실 7코드에서 이 5도라는 음은 그렇게 중요한 칼라를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코드의 성격을 규정하는 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이아토닉 음을 더 강조하는 것이 이 세컨더리 도미넌트에 계속 따라다니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작은 글씨로 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코드톤 3음이 있고요. 그 기준에서 그 코드톤 3음하고 5음이 넌 다이아토닉 음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이아토닉에 가까운 음을 사용하는 그 원칙을 따르기도 해야겠지만 이 코드톤의 3음은 정말 중요한 음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음은 그냥 두고 거기에 다른 음들을 사용할 수 있다. 바로 다이아토닉한 음들을. 그러면 실제 여기서 아직 D샵 때문에 안 쓰였던 D라는 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F샵 대신 F라는 음도 쓰일 수 있는 다이아토닉 음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도. 따라서 일단은 D샵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D 음을 사용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그건 바라봐야 되느냐 플랫 3도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얼터드 텐션인 샵 9음으로 보자는 거죠. 샵 9.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플랫 9, 샵 9. 그럼 그 플랫 9, 샵 9이라는 것은 서로 항상 공존한다. 플랫 9을 쓸 수 있으면 샵 9을 쓸 수 있고 샵 9을 쓸 수 있으면 플랫 9을 쓸 수 있고 따라서 다이아토닉 음이기도 하고 그런 원칙에도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샵 9 음으로 저 D라는 음을 사용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저걸 뭐 인하모닉 이명동음이 발생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 D라는 음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오음 그 칼라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않고 사용됐으면 하는 이 플랫 같은 것과 충돌할 수 있는 음을 과감하게 생략해버리고 오히려 다이아토닉 음인 F라는 음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5도의 반음 아래가 되겠죠. 그러면 플랫 5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샵 11이라고. 그때 우리 텐션 거기에서 가능한 텐션, 모든 가능한 텐션 얘기할 때 바로 도미넌트 코드에서 샵 11이라는 텐션을 우리는 사용했었습니다. 따라서 다이아토닉 음이기도 하고 가능한 텐션 음이기도 한 이 샵 11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좀 다른 스케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바로 얼터드 도미넌트 스케일이라는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해 보시면 비믹솔리디한 플랫 9 플랫13 자연 발생한 그냥 코드톤 대비 다이아토닉한 음들을 몇 개 끼워 넣었더니 발생한 이 스케일에서 사이사이에 다이아토닉 음들을 더 끼워 넣어서 필요 없는 음은 잠깐 생략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플랫 9, 샵 9 그 다음 3음은 유지되어 있고요. 샵 11, 플랫 13 사실 여기 9이라는 텐션도 아까 제가 잠깐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기서 굳이 거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느냐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는 가능한 텐션을 다 이미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9, 13이라는 음도 가능한 텐션이긴 합니다. 그러나 스케일음으로서 그렇게 많으면 이제 말이 안 되고요. 이렇게 스케일음을 배열했을 때는 여기까지만. 네, 그래서 이 스케일음상 이렇게 배열해서 가능한 코드톤 1, 3 플랫 7과
칼라가 필요 없는 5도는 생략된 13 플랫실과 얼터드 텐션 4개를 다 사용한 이 스케일을 우리는 얼터드 도미넌트 또는 줄여서 그냥 얼터드 스케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칼라를 지금 3도 마이너로 가는 5도 7, 즉 5, 7 오브 3에서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 7 오브 3만의 특징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도미넌트 코드들도 결국에는 다 이런 컬러를 마치 아까 얘기했듯이 9도 쓸 수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혼용될 수 있어요. 막. 그래서 5, 7 오브 2도 얼터드 스케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5, 7 오브 6도 쓸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재즈에서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즉흥 연주나 또는 정말 의미 있게 어떤 작곡을 할 때 그런 음들을 꼭 써야 할 때 이제 어떤 음들이 빠지고 쓰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 생각하시고 시험에 준하는 또는 이 진단평가 2의 분석에 준하는 부분은 여기까지만 일단 생각해 주세요. 즉 3도 마이너스 7의 5도인 그 B7의 경우 지금 C키의 B7의 경우에는 스케일은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이 된다. 네, 일단 여기까지 생각해 주시고 이런 가능성으로 발전되는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이제 얘기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내용 보시면 네, 코드 컬러에 영향 없는 5홍의 생략과 F샵이죠. 그 다음에 avoid, 네, 11 저런 부분이 불필요한 부분들 따라서 저런 부분들을 그냥 과감히 배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필요할 수 있는 다이아토닉 노트들을 사용하는 우선 원칙에 따라 이렇게 음들이 배열이 돼서 새로운 스케일들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재즈에서는 많이 권장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는데요. 바로 그 가능한 텐션을 한번 이제 눈으로 정리를 해보자. 한 자리에서 앞에서 쭉 얘기했던 부분을. 자, 일단 맨 처음에 여기는 이제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아니라 그냥 우리 보통 C키에 만약에 G7 이런 식으로 프라이머리 도미넌트일 때 우리는 거기에 모드가 바로 믹솔리디안이었죠. 그때 가능한 텐션은 9, 13이었습니다. 이거와 맞닿는 느낌으로 그 세컨더리 도미넌트지만 메이저 계열로 가는 코드 두 개를 보겠습니다. 네, 바로 네, 아이고, 네, 좀 문서가 잘못됐는데요. 네. 자, 여기를 보시면 5, 7 오브 4와 5, 7 오브 5는 믹솔리디안을 사용한다. 믹솔리디안. 네. 똑같죠. 위에 있는 5, 7 프라이머리 도미넌트하고 아까 따져봤고요. 텐션은 9, 13. 네. 그 다음에 5, 7 오브 6와 5, 7 오브 3. 일단 5, 7 오브 2가 있었죠. 마이너 계열로 가는 건데 두 개는 달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5, 7 오브 6와 3는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을 사용한다. 이렇게 두 개 묶어서 생각해 주세요. 근데 그때 텐션을 일단은 플랫 9 플랫 13인데 항상 플랫 9이 사용되면 옵션으로 샵 9이 가능하다 정도만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제가 아까 사실 문서를 앞으로 넘겨야 되는데 지금 뒤로 넘겼는데요. 다시 한번 잠깐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스케일 이름은 이 5, 7, 3나 5, 7, 6는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이에요. 절대 뭐 믹솔리디안 플랫 9 샵 9 이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플랫 9 플랫 13 음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다 7음계가 어떤 스케일의 기본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따라서 여러분들은 답을 쓸 때 스케일의 이름을 쓸 때 좀 쭉 나열할 때는 이 아라비아 숫자를 꼭 암기하시고 그걸 써 주셔야 되고요. 그냥 텐션만 물어봤다. 그럴 때는 방금처럼 네, 이렇게 텐션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즉 플랫 9, 플랫 13 이것만 얘기하시는 게 일단 기본이라는 거. 네. 자, 마지막 5, 7으로 2만 그냥 9이었죠. 아까 저 C키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A7이었죠. D 마이너의 5도. 따라서 A7일 때 그 B라는 음은 9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만 9 플랫 13이 된다. 따라서 이렇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프라이머리 도미넌트 이 부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컨더리 도미넌트 스케일의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 메이저 계열로 가는 4도와 5도의 5, 7일 때는 그냥 믹솔리디안. 마이너 계열에서도 6도와 3도로 갈 때는 플랫 9, 플랫 13 믹솔리디안.
딱 하나의 예외 2도 마이너스7으로 갈 때만 믹솔리디안 플랫 13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잠깐 제가 영상 실수하면서 보여줬던 바로 어떤 그 예제곡을 여러분들이 지정곡으로 그 진단평가기를 분석부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영상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써주셔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그냥 이번 그 진도 안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은 꼭 굳이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설명을 제가 악보를 열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영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